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기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해당되는 구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자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동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구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접주를 임정현이라는 분이 했고 그분과 함께 했던 분이 양주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광이면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군사활동이라든가 군수물자 조달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1894년 여름쯤에 약 3개월 정도 그 당시에 동학농민군들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활동을 했는데 조규하라는 현지 현감의 경우에는 그 동학농민군의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접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분명히 그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이 보이는 거죠. 전직 현감이었던 남궁표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동학을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동학농민군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반동학군의 선봉에 서서 농민군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임정현이라든가 양주신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할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유재양이라는 사람이 매천황현과 거의 동년배인데요. 동학의 실태를 이렇게 고발하는 가벼전이라는 책을 썼다는 내용도 당신의 일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수성군의 대장을 했던 사람은 해학 이기라는 분입니다. 적어도 200명 이상의 수성군의 대장이 되어서 접주인 임정현과 그리고 접사인 양주신 등을 체포하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기라는 사람입니다. 구례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의병, 구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 참여하는, 그렇게 시작은 됩니다. 임현주라는 사람인데 민족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껴서 그 오봉영사를 짓고서 후진을 양성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례에서 처음 그런 의병을 일으킨 분, 그분은 백낙구라는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맹인으로서 활동했던 의병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토박이 구례 사람으로 그 의병에 나섰던 분은 유병기라는 분 같아요. 유병기. 거기에 양산기 의병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양산기 의병장과 함께 같은 날 죽습니다. 정말로 구례에서 유명했던 분은 바로 고광수이라는 의병장인데요. 이 연곡사를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하다가 그것이 일본군에 탈로 나가지고 1907년 10월 달에 이제 전사합니다. 그 이후에 매천황현 선생이 그 시를 남긴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식구 중에 우리네 글이야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명문가의 명망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매천황현이라는 분은 참모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병을 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썼던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보면 의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병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긴 분이다 라는 면에서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새로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구례에도 신식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가 바로 호양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졸업생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왕제일이라는 분입니다. 왕제일. 그래서 신간의 활동도 하고 동아일보 지국의 지국장에 대해서 기자로 활동도 하고 그건 농촌운동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래 보면 나 하나 죽음이 민족을 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대로 흙이 되겠다라든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보면 농촌운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거죠. 1919년 나라 망한 지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구례 지역에서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동학의 후예였던 천도교인들이 그걸 주도를 합니다. 접주 임정현과 접사 양주신 중심의 농민군이었습니다. 용정마을 사람들은 허탁이라든가 강철수라든가 박응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손병희의 이름이 들어있는 기미독립선언서 13석장을 이렇게 구례군 전체에 골고루 개시운동을 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 3.1운동이 바로 이어진 대한민국 입지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요.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묵첩이 있는데 그 유묵첩에 매천의 동생이었던 황원이라는 분이 저 선언서를 붙여놨어요.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활동을 하자,
비폭력 운동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자유와 정의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19세기 말에 그 신화신자의 신민에서 1910년 무렵에 새로운 신자의 신민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새로운 신자 신민, 새로운 신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